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그래도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간밤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2%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증시가 13%까지 급락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 세력의 공화국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파견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싸우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EU 측에서는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분리 독립을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전 포석을 닦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뉴욕 증시가 간밤에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한 가운데 긴축 우려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3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사했는데요. 오늘 우리 주식시장 이 같은 부담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10시 구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틀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83% 하락하면서 2,715.71포인트 선, 거래대금 2조 9,300억 원 실리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시가는 1.41%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2,70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2,696선까지 저점을 마련한 이후에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 초반으로 밀려 내려갔다가 오늘 이 이슈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하긴 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현재 1,195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낙폭을 줄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 현재 2,715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포인트가량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사흘째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이틀째 매도 우입니다. 각각 1,782억 원, 기관 쪽에서 2,215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 압박이 좀 더 거센 가운데 기관은 모든 업종을 팔다가 현재는 소형주에 대해서 소폭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운수창고 쪽에 대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전반적으로 IT, 또 운송장비, 금융과 화학업종에 대해서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3,888억 원어치 순매수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업종 가운데서 보험업종이 2.16%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업종 2.15%, 의료정밀과 화학, 은행업종 나란히 1.4%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험주, 의료주의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하고 있는 업종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운수창고 업종 연일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2% 상승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쪽에 제재가 이어지게 된다면 또 물류 쪽에 대란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시장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주 올해 업황에 대해서 계속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의약품과 증권 업종 나란히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플러스 전환한 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성장주 가운데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습 장 초반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나타났는데요. 현재 카카오는 0.4%의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플러스 전환하면서 1.04%가 오른 77만 5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을 주도하는 쪽은 LG화학과 네이버인데요. LG화학이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이틀째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장주가 하락하는 가운데 양대 시장에서 배터리,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정의 압력이 높은 것이 바로 LG화학과 네이버라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현재 각각 2.7%, 2%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52주 신저가가 29만 7천 원인데요. 현재는 31만 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30만 원 내외에서 테스트가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쪽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런 겉으로는 침공하지 않았다, 무력적인 그런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돈바스 지역에 군대를 파견한 러시아의 모습에 따라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관련주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음봉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른 부분은 사료주 가운데 미래생명자원이 매수세가 몰리면서 현재 12%까지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이고요. 석유 유통 주식들을 보시면 대성에너지, GSE가 나란히 7%에서 17%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SH에너지화학, 한국석유 나란히 3%에서 5% 상승하고 있고요. 방산주 빅텍이 5%, 그리고 팜스토리 3%의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두 번째 특징 보험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올해 손해보험의 업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또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삼성화재의 배당 성향이 낮아졌다는 점을 주목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지난해 배당 성향 삼성화재 43.7%로 결정이 됐는데 2019년에는 55.6%, 또 지난해에는 2020년에는 45.7%, 그리고 지난해 이보다 더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매도 압력 나오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6% 하락한 19만 8천 원 선, DB손해보험 0.8%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업종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는 또 자사주 매입 소식에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각각 자사주 1,000억 원 규모를 취득하겠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고요.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유통 주식 수가 적어지게 되면서 주당 순이익이 오르게 되고요. 주가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현재 6% 가까이 상승하면서 4만 4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메리츠 화재도 4.07% 상승하며 4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1.07% 하락하면서 874.83포인트, 거래대금은 2조 4,50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72%가 하락하면서 869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867선 저가를 형성했고요. 870선 중후반에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다시 한번 낙폭을 조금 더 키워서 874.44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10포인트가량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하루 만에 매수 전환했다가 현재는 또 매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각각 270억 원대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530억 원대 순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개인 사흘째 코스닥 주식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성장주의 상승세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터리주 나란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첨보가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LNF가 3% 오르면서 19만 3,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에 대해서 오늘 미래셋 증권에서 분석이 나왔는데요. 2차 전지 산업 업황 둔화 속에서도 공급사가 제한적인 하이니켈 양극재의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LNF 이 같은 내용에 반응하면서 현재 3%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은 성장주 가운데 바이오주고요. 바이오주 가운데서 HLB가 3.4%로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틀째 하락이고요. 또 시즌 역시도 2.9% 하락하면서 5만 원대 초반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첫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이슈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로나 치료제 이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정부가 변이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내용과 또 협력 사항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동제약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현재 11% 넘게 급등하면서 43,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상장한 바이오주 어제도 이 시간에 알아봤었던 종목인데요. 어제는 급락 마감했습니다. 바이오 FDNC입니다. 식물세포 소재 플랫폼 기업이고요. 어제는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10% 낮은 수준에 형성됐습니다. 공모가는 28,000원이었고요. 이보다 10% 낮은 수준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어제 종가는 22,200원에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다시 급등하면서 장중에 20% 넘게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17% 오르면서 26,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맘스터치는 공개 매수가보다 위에 놓여있는 주가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한 이후에 공개 매수가를 회사 측에서 6,2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 금액 이상에서도 매수하지 않겠냐라는 기대의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7,000원대 넘어서까지 어제장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회사 측에서 이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취득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되돌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10% 급락하면서 7,38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은 자사주 매입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공시가 나온 규모가 350억 원 규모였고요. 지난 1월에도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알렸던 대한제강 현재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특징 인수합병 재료 살펴볼 텐데요. 테스나를 두산그룹 측에서 인수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스나가 어제 최대 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이런 여러 가지 지분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가 탄력은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요. 테스나 장중에는 이 매각 이슈에 따른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5%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점에 좀 더 힘이 실리면서 0.4% 플러스 유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파홀딩스 보겠습니다. 한송네오텍의 경영권 인수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송네오텍의 기존의 최대 주주 시너웍스가 지분 13.4%를 이 알파홀딩스로 넘긴다고 합니다. 총 매각 금액은 339억 원 규모고요. 알파홀딩스는 한송네오텍을 인수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알파홀딩스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한송네오텍도 새 최대 주주를 맡는다는 기대감에 따라서 10% 넘는 상승, 다만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